네, 안녕하세요. 우리 5월 18일 글로벌 학상고등학교 직업 흥미검사 2 활용한 흥미 이해와 진로 탐색 관련해서 1시간 특강이 있는데요. 처음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PPT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실제로 이 내용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복습한 의미로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트롱 직업미 검사 2 개요입니다. 네, 이 장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중요한 필요 요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만족스러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제 이게 뜻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직업이 우리 삶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또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자기에게 최대한 적합한 직업을 이렇게 찾아서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하는 게 행복한 인생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화면에 아이의 모습을 한번 봐라. 이 아이가 기분이 나쁜 것 같냐? 아니면 뭔가에 정말 재미있어서 살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지 초성을 알려줘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히읗 미음.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이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흥미다. 그래서 활동지를 미리 배부해 주시고 이제 활동지는 이렇게 1, 2가 앞면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활동지 1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다라는 것을 하나의 페이지로 해서 하기도 했지만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면 안에 활동지 2개를 담았다라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뭔가 좋아하는 흥미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지는 다음에 약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흥미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아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느낌,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 그리고 좋아한다면 당연히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활동이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지속 시간이나 강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흥미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흥미보다 조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리 검사이고, 이 검사를 통해 직업이나 전공, 가치, 또 근무 환경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그래서 굉장히 이 검사가 실은 고등학생용이 아니고 실은 대학생 성인을 위한 진로 경력 개발에 활용되는 폭넓게 이용되는 심리 검사다라는 거 그래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지 2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아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 아래에 자, 나는 무엇이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 활동지의 취지는 뭐냐면 여기에 내가 무엇이 돼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돼요. 또는 간호사가 돼요. 또는 여기에는 제과 제빵사가 돼요. 하고 싶다라는 게 나중에 실제로 나온 자기 흥미와 어느 정도 연관된 일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보고 또 결과지를 나눠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헤어 디자이너가 돼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런 건 A형과 좀 관련된, 물론 A 하나뿐만 아니라 E도 있을 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A가 포함된 흥미일 수 있겠고요. CEO를 한다면 되게 진취형 흥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흥미 결과를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활동 설명을 한 후에 결과지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측해 보고 나서. 그래서 여기 글로벌 학상고 경우는 과가 5개 반이 있는데 찾아보니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반이 보건 간호, 그다음에 2반이 제과 제빵, 그리고 3반이 글로벌 외식 조리과, 그다음에 4반이 헤어 미용과, 그다음에 5번이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당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 흥미 검사 타당도 부분이죠. 이걸 뭐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좀 뭔가 문항에 반응하는 점수의 구간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직업 흥미 검사 2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GOT, BIS 30개, PSS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면에는 보면 아래쪽에 문항 반응 요약이 있고요. 문항 반응 요약 크게 TR 지수하고 TI 지수가 있죠. 그 다음에 GOT는 이쪽에 있었고요. 전반적인 흥미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아래쪽이 BIS에서 30개. 그래서 홀랜드 검사와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개 홀랜드 코드를 뭐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에서 어떤 직업의 어떤 적성 또는 뭐 흥미, 뭐 계열, 뭐 전공 이런 걸 예측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교육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에 있는 GOT와 아래에 있는 BIS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에 R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계건설, 뭐 컴퓨터 전자기기, 군사활동, 안전지킴 서비스, 자연농업, 운동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GOT 하면 소위 홀랜드 흥미 코드인데 이 R이라는 코드 자체가 이제 전반적인 방향이 R의 특성과 관련이 있지만 좀 더 R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계건설 분야와 또 뭐 예를 들면 자연농업 분야는 좀 다르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흥미를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아쉽게도 이거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BIS는 직업 흥미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다고 직업 흥미 검사에서 기존 홀랜드 검사와 차별화되는 물론 이 부분을까지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좀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이런 부분 P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우리가 흥미하고는 별개로 뭐 일을 할 때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어떤 쪽을 더 선호하는 게 혼자 뭐 또 일하는 대상이 자료나 아이디어나 사물이냐 아니면 일하는 대상이 사람이냐 이런 게 따라서 업무의 유형이랄지 학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스타일 어떤 형태의 공부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면 뒷면에 각각 BIS 척도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30개 척도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요약이 잘 되어 있다는 거 학생들이 참고하시게 하도록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당도 지수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살펴보는데 이 타당도 지수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TI 지수라고 있어요. 총 응답수 이거는 문항 291개니까 291이라면 전부 다 문항 빠짐없이 응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문항의 개수가 뭐 하나 둘씩 이렇게 줄어들면 그만큼 뭐 빠뜨렸거나 뭐 제대로 마킹이 안 돼서 이제 숫자가 낮아질 수 있는데 약 275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정도 이상만 풀면 어느 정도 어떤 흥미형을 도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밑에 TI 지수 뭐 일관성 있게라 해서 일관성 지수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일관성이라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공과 직업 간의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일관성은 약간 오락가락하지 않았냐는 걸 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이 내담자가 이 피검자가 예를 들면 나는 그 꿈이 작가다. 근데 작가인데 실제로 문학이나 뭐 글쓰기 이런 거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랄지 뭐 또는 작가인데도 뭐 국문학이랄지 뭐 어떤 작문법 이런 거에 대한 전공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과 흥미 간에 약간 괴리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15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이 각각의 크게 5개로 나눠진 매우 싫음부터 매우 조금 간에 각각의 이제 두 가지씩 예를 들면 매우 싫음과 싫음의 합 그리고 관심 없음 이것은 관심 없음이 전혀 뭔가 흥미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좋아하지도 그렇다 싫어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음과 매우 좋음이 또 합이 얼마냐? 예를 들면 25%인데요. 그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일관성이라는 것은 15점을 기준으로
15점 이상이 되면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대 24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우인데 연극의 어떤 학문 전공을 그닥 좋아하는가 안 하는가. 당연히 배우면 연극과 관련 전공을 좋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회계사인데 회계학이라는 전공이 예를 들면 14, 13 이렇게 내려갈수록 뭔가 직업과 원하는 전공이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두 개 합계해서 예를 들면 긍정응답률이라는 것은 좋음, 매우 좋음과 좋음의 합이 46% 이상이면 이러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다양한 요인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점수가 대체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46% 이상. 그 다음에 모호, 아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게 45% 넘어가면 여기는 해당되지 않죠. 뭔가 선택의 갈등, 선택에 대한 우유부담,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유보한 경우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딱 50%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 점점 점수가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많지는 않지만 매우 싫음과 싫음의 합이 69% 대단히 많죠. 이런 경우는 뭔가 명백하지만 제한적인 흥미를 갖고 있는 경우, 이제 긍정적인 경우죠. 이렇게 뭔가 나는 이것 외에는 다 싫어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고, 또는 뭐 가족이나 외부의 압력, 검사 시 당시 부적절한 정서 상태, 뭐 스트레스 우울, 자신감이 낮아져 있을 경우가 대개 69% 이상, 그러면 점수가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하기에는 가라앉은 프로파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대로 좋음과 매우 좋음이 높으면 뭐 소순 프로파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관심 없이 높으면 이제 그렇죠. 점수대가 비등비등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훑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점수의 의미, 점수의 의미는 T점수를 사용한다. 교과목 점수와 다르다. 그래서 평균 50점, 40, 60 구간에 가장 많다. 약 뭐 68% 정도 해당. 100명 중에 약 70명 가까이 분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흥미를 보통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60점이 너무 높음, 그 다음에 70점이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흥미가 높다, 보통이다, 낮다 이렇게. 그래서 흥미 중 60점 넘은 흥미가 있거나 10점 이상 흥미가 있으면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흥미라는 거고요. 대개는 이 가운데 많이 있겠죠.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 검사에서는 각각의 어떤 척도에 따라서 흥미의 구간이 이 분포가 좀 다 다르다라는 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원래 40, 60 사이에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 현장의 흥미는 보면 위 붉은색, 분홍색이 여성을 나타내고 아래 파란색이 남성을 나타내는데, 이 굵은 막대 안에 들어가면 보통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 여성이 다르잖아요. 현장형의 경우 남성 평균이 더 높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점수를 맞는다, 가령 그러면 매우 높음이 되는 건데, 남성 입장에서는 보통이나 높은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41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간이면서 보통 구간의 끝에쯤에 있고, 이 사람은 여성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여기는 여고니까 다 분홍색에 찍혀있는데, 행여나 파란색에 찍혀있다면 남성이 아니라 마킹 자체를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프로파일은 보는 방법은 그렇죠. 여기에 남녀 성별을 구분할 수 있고, 남녀 성별마다 평균값이 다르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굵은 막대 있으면 보통이고, 굵은 막대 앞에 짧은 가느다란 꼬리 높음이고, 여기를 벗어나면 매우 높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매우 높음. 반대로 여기 뒤에 꼬리에 점이 찍혀 있으면 낮음, 아예 뒤에 내서 매우 낮음 이렇게 되겠고, 이게 가운데 갈라진 부분은 평균이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 프로파일에는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범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흥미 코드 이거는 이제 진로 탐색 검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흥미 간에 가까이 옆에 있는 흥미끼리는 공통점이 많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말로 반대 흥미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상반된다.
뭐 서로 뭐 상극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통점이 낮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R 흥미와 CI 흥미는 예, 공통점이 많이 있는 거죠. 교집합이. 근데 멀리 떨어지는 S 흥미 간에는 예, 교집합이 적다. 그렇게 다 뭐 A와 I, 또 A와 S는 공통점이 많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C 흥미는 상대적으로 공통점이 낮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예요. 뭐 R에는 키워드가 실행, 실물 지향이고 탐구형, 사고, 아이디어 지향. 그래서 뭐 사무형, 관습, 자료 전개. 되게 뭐 흥미별로 보면 I, R, C가 이과, 자연계 보통 흥미로 분류가 되고요. 반대로 ASE는 인문계형 흥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코드에 일반 직업 분류 제 위쪽 상단에 보면 나의 흥미 유형 코드가 3개가 제시됩니다. 최대. 근데 여기에 3개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없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흥미검사의 기준으로는 나의 흥미가 코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여기 흥미 범주에 보통 흥미가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좋고 나쁘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잘못된 게 아니고 이 학생의 흥미가 이 6가지 GOT 큰 방향의 흥미가 높은 보통 이상의 흥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그렇다면 낮은과 매우 낮은 흥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인 경우는 보통 흥미 이상이 하나라고 보면 되고 이 학생은 3개잖아요. 보면 자 현장형 높은 흥미죠. 그 다음에 탐구형 매우 높은 흥미죠. 그 다음에 예술형 높은 흥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다 되게 보통 이상 흥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흥미의 그 범주 순서대로 나와요. 매우 높은 흥미, 그 다음에 탐구형, 그 다음에 사무형 매우 높은 흥미 나와 있죠. 탐구형, 그 다음에 R 높은 흥미. 이 사회형도 높은 흥미인데 이분은 남자예요, 남자. 아무튼 뭐 너무 설명을 더 깊게 하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순서대로 나오고 보통 이상 흥미가 최대 3개까지 제시된다. 그렇지만 보통 이상 흥미가 없는 경우는 코드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범주순 그 다음에 T점수 순으로 보면 내가 어떤 게 가장 높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상 흥미가 한두 개쯤 있죠. 그래서 GOT 점수를 보라는 거예요. 밑에 BIS 보라는 거고요. 하나씩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아래 부분만 다르지 내용이 진로 탐색 검사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지나가고 퀴즈도 동일합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 중간에 GOT에 해당되는 BIS 코드에 대한 설명들 간략하게 뒷면을 보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씩 넘어가. 나머지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가 끝날 때마다 BIS 흥미를 하나씩 탐구형은 4개 있습니다. 과학, 연구, 조사, 의학, 수학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고요. 자, A 흥미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퀴즈하고 뒷면에 이렇게 예술형 관련 흥미 코드 설명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사회형 마찬가지로 사회형 흥미에 대한 부분 퀴즈 풀고 뒷면에 사회형과 관련된 BIS 설명해주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풀고 BIS 진체형과 관련된 뭐 뒷면 보시게 하고요. 마지막 사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면에 BIS 코드. 제가 여기서 잠깐만 확인 하나 할게요. 제가 잠깐 여기 맞네요. 예술형 코드가 순간적으로 4개 BIS가 4개인데 제가 왜 4개가 맞는데 잠깐 예전에 숫자가 1하고 2하고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전히 원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무튼 예술형 BIS 속도 4개가 맞는 거고요. 자 이렇게 흥미 코드 설명 다 하고 나서 뒤 뭐 이제 내가 흥미형별로 차를 산다면 이거 해보셨죠? 뭐 현장형은 R이야. R은 밖으로 나가는 줄 어떤 차 타면 좋을까? 그래 RV카. S형 사람 좋아해.
어떤 차가 좀 선호할까? 사람 많이 태울 수 있는 차. 탐구형은 뭔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배트맨카 영화 속에 앞에 뭐 총알이 나가고 뭐 하늘로 뭐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기능이 있는 차. 진취형은 차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차. 예술형은 나만의 차. 사무형은 경제적이고 용도에 맞는 차. 흥미형별로 프로포즈 이렇게 하다 보면 S형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인맥동을 한다고 이렇게 풀어보시고, 자 이거는 흥미 코드도 하나로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이게 지금 흥미 검사에 3개까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여러분 코드가 이제 실은 2개, 3개 조합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주는 거죠. 자, S는 대체로 사람을 돕거나 성장을 돕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 관련 직업은 기본적으로 S가 있으면 좀 더 만족스럽겠죠. 근데 여기에 R이 들어오면 사람을 관련해서 하는데 직접 뭔가 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그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체육교사나 교육공학제 이런 데 어울릴 수 있고, 탐구형이 결합되면 뭐 과학, 그다음에 뭐 A가 들어가면 전형적인 교사, 예체능 교사, C가 들어가면 약간 이공계 관련 교사, E는 뭔가 교육 분야에서 뭔가 책임을 맡고자 하는, 물론 처음부터 교장 뭐 그런 책임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뭐 탐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I가 대표적인 의사, 연구자 어떤 코드를 한다면 A가 붙으면 그렇죠. 얼굴이 예쁘게 하는 성형, 뭐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왜 A냐면 너무 어떤 상대방이 어떤 안고 있는 문제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로 IA일 경우 정신과 의사와 어떤 흥미면에서 공통점이 높은 직업일 수 있다라는 거. S는 뭐 당연히 그죠? 과정의학과, 소아과 의사. 또 같은 의료계하고 이거는 I하고 E는 실은 반대 유형인데도 그런 연구자 집단에서도 뭔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I, 그다음에 뭐 I하고 C가 결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현재까지 이야기하면 많이 지루하겠죠. 뭐 잘 요령껏 해주시고 이구동성 이렇게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젓가락 볶고 하나 둘 셋 해서 이건 많이 해보셨으니까 통과하고, 자 BIS 부분은 이제 30가지가 되기 때문에 실은 이거를 2시간 정도 시간이 된다면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을 뒷면의 내용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BIS 중에서 5개 높은 거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활동지에 이렇게 뒷면에 가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범주가 제일 높은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T점수가 높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 위주로 찾아서 그거를 여기에다 해서 뭐 이 점을 이렇게 별자리처럼 연결해 보라는 것도 실은 좋아요. 이렇게 하면 딱 우측에 붙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높은 거 5개, 낮은 거 3개 적어봐라. 이 관련해서 뭔가 자기 세부적인 하고 싶은 전공이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특성화고가 진학률이 거의 70% 된다고 하기 때문에 꼭 직업을 떠나서 전공 선택에도 이걸 활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PSS 부분은 이제 개인 특성 척도인데요. 그래서 이게 왼쪽 방향으로 45점, 뭐 이 정도 되겠죠. 오른쪽으로 55점 이상 되면 점이 찍혀 있으면 이쪽의 경향을 더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좌우 어떤 부분도 뭐 그런 특성을 본인이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드러지게 오른쪽으로 갔거나 또는 55점, 45 미만일 때 해당 쪽에 대한 특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유형, 워크 스타일이죠. 왼쪽 45점 미만일 때는 혼자서 자료 사무 아이디어를 다루는 경향, 독립적인 경향. 그래서 되게 이공계 관련 보면 또 R, 뭐 A 이런 쪽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저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R의 특성은 왼쪽 방향이 분명합니다. 오른쪽은 함께 뭐 조직, 팀의 구성과 함께 그다음 사람을 돕는 해서 뭐 딱 떠오르는 게 S형이죠. S형들은 되게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학습.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좀 한다고 할 때 왼쪽으로 갈수록 실용적 학습을 선호한다. 예를 들면 배워서 바로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단기 과정 뭔가 배워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학습을 좋아한다는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문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장기간 돼서 뭐 석사, 박사, 뭐 최소한 1년, 2년 이상 그런 학위가 있는 과정들을 더 선호하는. 물론 이거는 조건과 본인의 어떤 뭔가 능력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을 보는 거다. 리더십, 만약에 리더가 되었을 때 왼쪽 방향으로 사람을 지시 통솔하는 불편하고 감독자 입장보다는 동료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을 많이 배려하는 편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통솔하는 일을 잘하고 앞장서 일을 잘 추진하고 시작을 잘하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되게 약간 카리스마 있는, 좀 이끌어가는 뭔가 그런 리더십이다. 이쪽은 뭐 참여적 리더십,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위험 감수 네 번째죠. 왼쪽 방향으로 갈수록 이거는 어떤 위험이냐면 투자나 육체적 모험, 신체적 모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스카이 다이빙, 또 뭐 번지 점프, 또는 뭐 요즘에 핫한 뭐 주식 투자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굳이 나는 뭐 돈을 내고 그런 번지 점프나 스카이 다이빙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무서워. 저의 경우도 약간 출렁다리도 건너는 거 힘들어하는데 그런 쪽에 되게 그렇죠. 위험을 굳이 감수하려 하지 않나. 또는 뭔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죠. 본전 잃지 않는 뭐 그런 투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 안전보다 모험, 의사결정이 빠르고 뭔가 투자할 때도 좀 과감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얻고 싶다, 이런 투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팀 유형, 팀 지향. 이건 팀 지향이냐 아니냐라는 걸 좀 오해를 가질 수. 왼쪽으로 팀 지향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이렇게 일을 팀 단위로 할 때도 독립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자기에 맡은 역할을 분배받아서 그걸 이렇게 혼자 해내는 이런 형태 독립적인 문제 해결을 오히려 선호한다는. 우측으로 갈수록 서로 상호작용해 성과를 내는 거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페이스 척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커리어넷이나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AI 활용해도 상당히 좋죠. 물론 그걸 유의해서 활용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탐색해 보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에 호랑이 가져가는 글자는 하면 뭐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히든 타이거에서 잠깐 보게 하고, 이거는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도 자주 오랫동안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아무튼 앞부분 좀 잘 이해하셔서 잘 전달 부탁드리면서 이상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